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중국이 교체형 전기차 배터리로 판을 기운드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뉴스에서 공중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고서 와, 이제는 배터리를 리스를 통해서 저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충전에 불편해서 벗어날 수 있겠고, 중국에서 저걸 하게 되면 그럼 판이 바뀌는 건가? 그럼 다른 업체들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사실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뭐 수요가 맞고 시장 상황이 맞으니까 이제서 저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잘 맞아 떨어지나 보다,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뭐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은 충전 방식이 불편한데 좀 기다렸다가 그럼 교환 방식이 나오면 사야 될, 현대기아도 이런 생각으로 아마 확대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2013년서부터 이거 시연했었어요. 90초에 교환하는 방식을 공개적으로 시연을 했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탈부착 요 기술들은 테슬라가 이걸 시연한 이후에 폭스바겐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도 이미 전기차를 기획하면서 관련 특허 그리고 또 기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그 어려움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시장 상황 그리고 기업의 어떤 컬러 뭐 이런 것들을 비춰서 볼 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홀딩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니오에서는 일찌감치 이 기술을 경쟁력으로 들고 나왔었어요. 2019년서부터 우리는 교체 배터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충전의 압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해서 관련된 영상, 그래픽 관련해서도 미리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현재 중국에 590개소를 개설을 해놨고 2025년까지 4,000개로 늘린다. 유럽도 1,000개소를 개설할 예정이고, 노르웨이 같이, 노르웨이는 지금 전기차가 과반수를 넘었거든요. 이미 50%를 넘기고 있어요. 이미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의 전기차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규격화하려면, 배터리를 탈부착을 하려면은 배터리의 형태, 배터리가 들어가는 어떤 단자, 또 그 하부 설계 이런 것들을 공용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브랜드별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해서 설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전동화가 꽤 오래됐어요. 뭐부터 되면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그러다가 허접한 소형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도시명 시티카, 또 고급형 전기차,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들이 거의 도시를 다 뒤덮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저우나 항저우 같은 대도시 가보시면요, 거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찾아볼 수 없어요. 대부분이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또 소형 전기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를 어떤 소비재, 값비싼 소유품으로 보기보다는 값싸게 구입해서 혹은 빌려서 할부로 또 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용 이동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초기 구입가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그 제품에 몰립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우리 홍강민이라는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옵션을 다 합쳐도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구랍, 흑묘 이러한 도시명 전기차들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튬 이온전처를 기반으로 한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도 중국 사람들이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 수요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형 전기차들도 가격을 크게 끌어내리게 되면 수요가 폭발할 텐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배터리라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느냐. 지금은 전기차 최소 35%에서 40%까지 높게는 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이 배터리만 없으면 가격이 크게 내려가니까, 그래, 그럼 이거를 리스로 돌리고 사용료를 일정 부분 받으면서 빌려주는 형태로 가격에서 빼버리자. 그리고 이거를 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로 방전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고급형 전기차든 뭐 보급형 전기차든 더 수요가 확대되니까 좀 더 양적 성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테슬라 이런 다른 업체들이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려면 일단 자동차의 규격을 획일화해야 됩니다. 뭐 똑같은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부에 배터리가 탈부착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규격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에서 하나의 규격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브랜드 간의 협력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 간의 컬러, 또 자동차의 차별성.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앞으로의 전기차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셀투 셰시, 셀투 바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듈 팩 방식으로 해서 배터리가 구성이 됩니다. 12개의 모듈로 해서 한 30개에서 30몇 개의 예, 그 모듈이 전체 배터리 팩을 이루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좀 방식이 다르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모듈 팩 이런 단계를 거치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허비하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니까 아예 이거를 바디의 일체형으로 셰시의 일부분으로 집어넣자. 그래서 셀 투 바디, 셀 투 셰시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셰시의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떼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셰시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셰시 강성을 높이는데도 배터리가 일조할 것이다. 이런 설계를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형 배터리로 이런 걸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뭐 셰시 전체를 떼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프리미엄, 고급형 전기차들의 방향은 앞으로 빠른 충전을 기반으로 한 현재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교환형 배터리, 그 배터리를 탈부착해서 충전을 하지 않고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하는 이 방식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용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자주 해야 됩니다. 택시, 또 영업용 트럭, 뭐 이런 상용차들은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 차들도 많아요. 혹은 2번 이상 충전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완성 충전기 찾아서 저게 있었지 하고 가보면은 대부분 포토 EV가 충전기 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행거리가 하루에 많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저렴한 완성 충전기로 시간 날 때 충전을 걸어놔야 되니까 가보면 늘 포토 EV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용차들은 사실 자동차의 가치, 자동차의 어떤 프리미엄적인 요소, 차별성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성, 효율, 그리고 빠른 전력 공급을 통한 운행, 이런 것들이 화두거든요. 그래서 교환형으로 만들기가 정말 적합한 차종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체형 배터리 방식의 전기차, 중국 시장을 제외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 지역에서는 아마 상용차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빠른 충전 시간 확보, 이걸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 하루에도 한 번 이상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기 물려놓고 오래 기다리면은 이게 또 영업 손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상용차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상용차들은 규격화한다고 해서 차별성이 없다고 해서 크게 소비자 측에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경차, 소형차, 전기차 이런 품목들도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더 초기 구입가가 경제적이 돼버리니까 이런 소비층들, 이런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프리미엄 요소가 강한 전기차들, 뭔가 차별성이 강해야 되고 또 소유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브랜드의 컬러가 명확한 걸 좋아하는 그런 상품군의 전기차들은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빠른 충전, 그리고 또 셀투 셰시, 셀투 바디 이런 형태를 통해서 배터리 밀도를 높여서 최대한 주행거리를 많이 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이원화돼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성, 새로운 상품군, 또 새로운 어떤 전기차의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체 판을 흔드는, 그래서 앞으로 또 전기차가 배터리가 이제는 교체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걸 다 둘러엎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 앞으로 모든 배터리들을 다 리스로, 그래서 교체해서 스테이션에서 가가지고 충전,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전기차가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또 이런 교체형 모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전기차, 이 두 가지 방식이 양립을 할 거예요.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현대기아차에서도 교체형 방식의 전기차 요 설계를 적용한 제품들을 출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로드맵, 정확한 출시 일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교체형이든 아니면 빠른 충전이든 또 이걸 모듈팩으로 구성을 하던 쉘트 바디를 구성을 하던 이런 형태의 전기차들이 다양하게 시도돼서 발전을 하면서 이 전기차 시대의 효율적인 방식들이 좀 더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